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불진 드롭 더 빗.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8월 18일 섹션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임시 공휴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진행하는 섹션을 오늘 할까 하는데요. 지난 주말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이 PD 박 PD도 걱정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출연했던 유튜브 때문에. 아, 신사임당. 그렇죠. 그리고 여도운 앵커의 돈 되는 돈 TV. 네. 여도운 앵커의 돈 되는 돈 TV는 일단 박 PD가 2편, 제가 3편. 방송이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깔끔하게 편집을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특히 책 배경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증명이 됐죠. 제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거. 박 PD 진짜 동안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직전에 안양시 동안구에 살았거든요. 그거 말고도 진짜 얼굴이 너무나 진짜 배우같이 잘 나와가지고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돈 앵커의 돈 되는 돈 TV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보신 분들은 다들 진짜 이 PD 박 PD 말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다행입니다. 예,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방금 얘기했던 신사임당 요즘 경제 유튜브 중에는 1위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는 또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예. 악플 부자가 됐잖아요, 이 PD님이. 맞습니다. 제가 진짜 평생 먹을 욕을 주말 내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그렇고 제가 멘탈이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술도 먹고 혼자서 밖에 나가서 먹은 게 아니라 혼술을 좀 많이 했는데 아이고. 예, 박 PD가 술 사주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부르지 그랬어요. 근데 부를 수가 있나요? 박 PD는 저쪽 경기도 남쪽에 살고 저희 집은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마음을 삭히면서 술도 먹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은 먹었지만 그래도 말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요, 신사임당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은 악플이 너무 많아서 닫아놓긴 했어요. 제가 닫기 전까지는 쫙 봤었는데, 10개 중 9개는 무조건 비난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10분에 한 분 정도씩만 그래도 이런 얘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좋아요 숫자도 이 나빠요보다 훨씬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좋아요가 2배가 넘더라고요. 네. 예, 거의 한 2,000분 가까이가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그래도 역시나 이 악플 다시는 분들이 더 열정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다가 저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어요. 일단 심사인당님이 제가 했던 얘기에 한 부분에 많이 꽂히셨나 봐요. 제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부각해 주셔서 그게 또 이 페이지 뷰 올리는 데는 유튜브 조회수 올리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벌써 거의 한 8만 가까이 봤으니까. 그래서 그쪽에 포커싱을 맞추는 바람에 그 전에 했던 얘기가 싹 날아갔거든요. 네. 녹음을 거의 1시간 했는데 나온 건 한 20분? 내외. 예, 그래서 나머지 한 40분 정도가 날아가는 바람에 좀 두서없는 얘기도 됐고, 제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많이 좀 여러분들에게 노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도 있고 해서 오늘은요, 심사인당 방송에서 잘렸던 얘기와 미처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 그거를 저희 경불진 애청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처 다 하지 못한 얘기. 예, 그렇죠.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서 미쳤군요. 또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미친 건 아니고요. 예,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볼까 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뭐냐면 저희가 기존에 5년 동안 경불진을 해오면서 끊임없이 해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액기 쓰고요. 그리고 저희가 썼던 책 있죠. 경제 시그널. 거기도 들어있는 내용과 거의 똑같거든요. 하여튼 이 PD님이 몸빵한 덕에 경제 시그널 판매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확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마 조금씩 늘어나긴 하겠죠. 보니까 주말 내내
저희 책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써주신 블로거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건 참 반갑더라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얘기도 드려야 되겠네요. 수원 영통의 20년 전통의 지역 서점. 그 서점에서 저희 책을 딱 선정해가지고 이 리뷰를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정말요? 그럼요. 제 페북 안 보셨군요. 수원 영통에서 20년 동안 이야. 운영했던 지역 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책을 그냥 전시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 뭐라고 하죠? 트로피 같은 이렇게 딱 꼽는 데 있죠. 거기에 전시해 놓은 책을 딱 올려놓으셨어요. 저희 나중에 한번 가요, 같이.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페북엔 그렇게 써놨는데 박 PD가 제 페북은 안 보는군요. 제가 주말에는 핸드폰을 거의 안 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수원 영통의 서점 이름도 알려드려야 되겠죠?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리틀 존 영통문고. 존이요, 존? 존. 존 덴버 할 때?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리틀 존이니까. 작은 존? 예. 근데 왜 리틀 존인지 모르겠지만, 영통구, 수원 영통구에 20년 사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무튼요, 요 근처에 사시는 경굴지 애청자 분들은요, 한 번씩 들려봐 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라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거기서 지역민들께 사인회를 한번 열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겠네요. 혹시 리틀존 영통문고 운영하시는 운영자분 저희 방송 들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시간 내서 어떻게든 가겠습니다. 강연을 겸한 간단한 미팅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심사인당님과 유튜브 방송을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분은요,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꽂혀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그분도 인정을 하셔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과연 계속 올라갈 것인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했냐면요,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부동산 필요하시면 사셔야죠. 당연히 사셔야 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이 조건이 은행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면 그러면 부동산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가 이런 표정이죠. 사지 말란 소리 아닙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동산 사시는 분들 다들 LTV다 DTI다 해가지고 요즘은 대출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서 많이 빌리지 못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영끌까지 한다고 하죠. 부동산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이 강남에 아니면 요즘 뜨는 마용성에 아파트를 산다. 보통 한 10억 정도는 대출을 받아야지 그런 지역에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10억을 대출 받는다고 했었을 때 10년 동안 요즘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낮아져서 2%대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2% 이자를 내면서 요걸 빌려서 아파트를 샀었다. 요랬을 때 그러면 매달 원금과 이자, 요즘은 원금이랑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원금과 이자를 매달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1,0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네이버 계산기에 요거 계산해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10억 원을 빌려가지고 요걸 갚으려고 하면요, 매달 920만 원을 내야 돼요. 은행에 내는 돈이. 그러면 1년이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1억 1천만 원이에요. 1억 1천만 원 연봉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몇 %나 되겠습니까? 요 얘기를 했더니 신사임당이 반문하지 않았습니까? 이자만 내는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중에 원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 근데 천천히 갚아도 된다는 것은 결국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계속 부동산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부동산 오른 값으로 갚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계속 올라간다는 조건이 100% 완성이 된다면 그건 가능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이란 게 모르잖아요. 인생이란 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데 어차피 빚은 갚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달 920만 원? 월급 920만 원 받는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서 시세가 많이 올라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냐? 은행이다.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은행이 번다. 네. 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부동산 필요하신 분들은 무조건 사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샀었을 때 이 이자 부담, 원금 부담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사도 되지만 그게 안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자신은 알거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심사임당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얘기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뭐냐면요. 경기는 여러 가지 파고처럼요. 한 번에 오는 경우가 없고 요즘 경기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파고가 앞에 파고가 있고 뒤에 파고가 있다. 근데 앞에 파고는 보통 뭐가 오느냐? 주식이 오고 뒤에 파고는 부동산이 온다. 그래서 주식은 선행지표, 부동산은 후행지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요. 경기가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기업들이 장사를 잘할 것 같으니까 잘할 것 같은 기업에 미리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을 사는 거는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한다고 그렇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선행지표가 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또 막 화랑이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부동산은 일단 아파트도 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라는 게 주식처럼 HTS에서 오늘 딱 나 매도 주문 냈어요. 매수 주문 냈어요 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집 한번 옮기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리죠. 네. 예, 몇 달 동안 돈이 이게 묵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몇 달이고 길게는 진짜 몇 년이 갈 수도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서 부동산이 갑자기 확 화랑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한참 뒤에 그 파고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코로나 이후로 많이 꺾이고 있는데 그랬다가 다시 또 회복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코로나가 잘 맞게 돼서 우리나라 경기 지표가 좋아질 거로 예상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지금 화랑세에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그 동안에 2월부터 7월까지 안 좋았던 그 파고는 부동산 시장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경기가 작년 말에 좋았던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화랑을 시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쁜 것은 앞으로 몇 달 뒤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유튜브 댓글에도 이런 부분에서 혼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이 후행지표라고 했으면 지금 주식이 잘 나가니까 곧 부동산도 따라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았는데 아파트 짓는데 빨리 지어도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행과 후행의 갭이라고 할까요? 이 기간의 차이는 2년 정도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요. 아까 얘기대로 부동산이란 게 항상 저희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IMF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부동산 폭락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때도 경기가 나빠졌다고 해서 부동산이 동시에 나빠진 게 아니라요. 몇 개월의 격차를 두고 길게는 1, 2년의 격차를 두고 하락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요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요. 그걸 또 지나면 부동산이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경기가 그 다음에 회복되면 후행지표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경기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아직 닥치지 못했던 경기 파고가 와서 부동산이 꺾였을 때 그 몇 달의 기간 그리고 길게는 몇 년의 기간을 버텨낼 수가 있느냐. 은행 빚을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보유세 강화하고 있는데 그 세금을 견뎌낼 수가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견뎌낼 수 없는 분들이 자신의 능력 밖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드린 거예요. 부동산이 무조건 하락한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예. 자, 그리고 이 방송의 제목도 아주 눈길을 끌었어요. 전세 14년
달인 이국명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달인까지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제가 제 사례를 들었습니다. 저희 경불지는 오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 사례를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요 2008년에 현재 살고 있는 은평구 지역의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갔었는데 요번에 또 재계약을 했거든요. 얼마 전 방송에서도 저희가 공개를 했었었죠. 또 같은 집주인한테 네. 재계약을 해서 한 아파트에 14년째 살고 있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됐냐? 집주인이 뭐 아파트 가격을 전세 가격을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분이 뭐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것도 깨끗하고 저희는 믿을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14년째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사임당이 그랬잖아요. 아유, 14년 전세 달인이면 청약되면 바로 당첨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전 질문 때 그 얘기를 하고 예. 방송에선 그 얘기를 안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사는 물건 중에 물건이 만들어지기 전에 사는 물건 뭐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예. 물론 뭐 사전 예약이나 뭐 이런 거가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사전 예약하는 물건이 그렇게 많나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주말에 팰리세이드 시승기 얘기할 때도 사전 예약 10만 원이라고 안정환 부장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취소를 해도 위약금도 없고. 아니 근데 그 팰리세이드의 사전 예약은 일단 자동차 모델이 이 시제품이 나온 네. 다음의 상태인 거고 이 부동산이란 것은 아파트 짓기도 전에 땅도 트기도 전에 그렇죠.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물론 모델하우스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 모델하우스대로 지어지는 경우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네. 저는 물건을 보지도 않은 거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을 내가면서 산다. 제 상식으로는 그건 안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파트 청약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고 싶었는데 그건 안 물어보고 어허. 그냥 얘기가 넘어갔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청약 받았다가 후회하시는 분들 의외로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비결을 알고 계시죠? 지난번 경불진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흑사병 탓에 대학이 문을 닫아 고향집에서 생각할 시간이 늘어난 덕이다. 맞아요.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있지 않고 주변을 자세히 살피다 보니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한 거죠. 정말 대단해요. 전염병이 나돌면 무서울 텐데 그걸 이겨냈다니. 그런데 뉴턴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뭔가요? 전염병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옷 세탁을 정말 열심히 했다는군요. 맞아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옷 세탁도 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전통 덕분에 영국에서는 세제 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에서 만든 니곽스 세제를 경불진의 소중한 패널 장재영 대표님이 경불진 몰에서 판매하는 거군요. 니곽스 세제는 코로나19도 박멸하는 강력한 세정력에 그린피스도 인정한 친환경까지 일석이조입니다. 경불진 몰에서 사면 인터넷 최저가보다 20% 이상 저렴하니 일석삼조. 경불진 애청자라면 놓치지 마세요. 이 PD님, 자동차 보험 바꿀 때 됐다고 하셨죠? 네, 매년 번거로워 죽겠어요. 이 자동차 보험 할 때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혹시 매번 가격을 알아보고 계약하세요? 그래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요. 연락 가장 먼저 오는데 그냥 계약해버리거든요. 가입한 보험이 나에게 적합한지 무료로 체크해주는 곳이 있어요. 차 보험은 물론이고 실손의료보험, 태아보험까지 말이죠. 그 많은 걸 알려주는데 공짜라고요? 속고만 사셨나? 마이 보험 체크. 보험 영업하는 고교 동창보다 더 솔직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생애 주기를 점검하면서 재무 관리도 해주고요. 보험사에 보상 청구하는 것도 잘 챙겨줍니다. 그러면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치면 바로 나오겠군요. 그럼요. 카톡으로 바로 친구를 추가해서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부동산 사지 않고 그러면 이 PD 박 PD는 경제방송하고 있는데 돈 벌 줄 모르는 사람이네. 투자는 전혀 안 하네. 이런 얘기를 댓글로 남기셨던 분들도 많으셨어요. 근데 저는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제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뭐냐면요. 부동산 얘기하면 보통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지표. 강남의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가 2003년에 이 평균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 아파트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2003년에도 강남을 대표하는 아파트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가격이 평균 가격 제가 찾아봤더니 5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세 어느 정도 됐느냐? 한 20억이 좀 넘어가요. 에이? 녹물 나오는데? 녹물 나오는데. 아이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한 17년 정도 된 거잖아요? 17년, 18년? 그럼 몇 배가 오른 겁니까? 4배네요. 4배. 엄청 올랐다 생각이 드시죠? 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2003년을 기준점으로 잡았느냐? 제가 2002년에 다니던 신문사에서 잘렸습니다. 아이고, 저는 2002년에 입사를 했는데. 예, 아무튼 그 당시 뭐 잘린 건 아니고요. 제가 또 아는 선배가 창업을 하셔서 거기 같이 쫓아나갔다가 아무튼 회사가 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실업급여도 받고 퇴직금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뭐 실업급여, 퇴직금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뭐 제 여윳돈처럼 제가 여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네이버라는 주식을 샀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2002년 10월 정도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2003년 초에 제가 한 3만 원 언저리에서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31만 원인가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네이버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31만 원 이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강남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치는 음마아파트 17년, 18년 동안 4배 가까이 올랐죠. 근데 네이버는요. 3만 원에서 31만 원. 네. 10배가 올랐네요. 근데 중간에 액면 분할 몇 번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액면 분할까지 치면요. 네이버가 올라간 가격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몇 배입니까? 지금 거의 이게 액면 분할을 하고요. 또 기업 분할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이버가 예전에 이제 NHN 엔터. 그렇죠. 지금은 NHN으로 바뀐 그 회사와 액면 분할을 해서요. 뭐 따지고 보면요. 뭐 저가 가지고 있는 걸 따져보면 수익률이 거의 한 40배가 넘어가요. 40배요? 예. 음마는 4배인데. 그러니까요. 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기간 동안 음마아파트 투자하신 분들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를 하시죠. 네이버 투자했었으면 그거에 몇 배를 더 벌었겠습니까? 이렇게 40배를 번 이 PD님은 많이 벌었다고 자랑도 안 하더라고. 자랑도 안 하죠. 딸랑 4배 번 음마아파트 주인들은 자랑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14년 동안 전세를 살았잖아요. 전세를 살면서 전세금을 그렇게 많이 올려주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한테는 빚도 없고, 뭐 전세자금 대출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전세금이 많이 비싸질 않으니까 빚도 없고요. 여윳돈이 그래도 제가 뭐 5년 전에 독립을 하면서 여윳돈이 그렇게 많은 상태가 아닌데 네이버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아파트를 안 사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심사인단과 방송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저가 만났던 집주인 같은 좋은 사람 만나는 확률이 상당히 낮겠죠. 그런 분들이 진짜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런 좋은 집주인 만나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그런 좋은 집주인이 국가가 되면 어떻겠느냐. 국민임대주택, 뭐 싱가포르나 덴마크나 뭐 이런 북유럽 국가 또 싱가포르처럼 이런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부동산 걱정을 덜어준다면 저처럼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좀 더 생산활동적인 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네이버 얘기는 싹 빼고 부동산 얘기만 나와서 제가 14년째 전세 살고 있는 달인이 돼버렸어요. 전세 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이버 투자를 했는데 네이버에 왜 투자를 한 거냐? 이 투자의 원칙이나 뭐 이 PD만의 투자 철학이 있느냐? 요런 얘기를 심사인단이 물어봐 줄 줄 알고 그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하나도 안 물어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율곡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율곡? 예, 이율곡이 누굽니까? 신사임당 아들이잖아. 이 박 PD가 이율곡인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요. 아까 선배와 같이 만들었던 회사가 망해서 잠시 쉬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제가 또 아는 다른 선배 회사, 컨설팅 회사거든요. 거기 가서 뭐 정규직은 아니고 알바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있는 대학
대학생 알바생들이 오면 그 친구들과 같이 뭐 리포트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그때 또 월드컵이 끝난 다음이라 뭐 월드컵 뭐 순위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이버에 물어봐. 또 지금은 이제 네이버에 물어봐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2003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 말에서 2003년 초. 이때만 해도 네이버는요 야후보다도 약했고, 그렇죠. 다음보다도 약했고요. 그리고 포털 사이트 아닙니까? 포털 사이트는 다른 사이트를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네이버에 물어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 얘기냐 했더니 네이버가 지식인 서비스를 그 부근에 내놓기 시작했어요. 지식인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그때 한가인 씨가 광고를 해서 대박나지 않았습니까? 한가인? 네. 전지현. 이 멋진 모델들이 그 지식인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요 젊은 층들 사이에선 통한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뭐든지 물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이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아니었죠. 네. 뭐냐면 전문가들을 거기다 초빙을 해서 그거에 맞게 대답을 해주게, 그 포털 사이트 내에서 네이버 내에서 대답을 해주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거를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뭐냐면 내가 여윳돈이 있는데 어디다 투자하면 될까요? 네이버 지식인 사이트에 실제로 제가 물어봤었다니까. 그랬더니 답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 그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네이버. 투자라고. 그렇지. 우리는 경불진에 투자라고 해도 아무도 안 오던데. 그 당시는 2003년이니까 네이버에 투자라고 어떤 분이 남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면서 그때 여윳돈을 네이버에 투자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 어디다 투자할까 생각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주식이 당장 내가 투자해서 수익률이 얼마 올라가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네이버에 투자를 결심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주변에서 젊은 층들이 네이버 얘기를 거의 매일같이 한 번씩 해요. 뭐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네이버에 물어봐, 뭐 지식인에 물어봐. 이게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그 당시 친구들은요 메일은 엠파스 메일 쓰고 또 검색은 야후에서 하면서 물어보는 건 또 네이버에서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점점점 확산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에 투자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물어보니까 제가 딱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네이버라는 답이 오더라고요. 기억나네요. 저는 강아지가 귀여워가지고 라이코스를 썼었어요. 라이코스도 있었었죠. 네. 근데 그런 데는 다 망했고 지금은 네이버가 아직도 굳건한 포털 1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그렇게 된 거였는데 다들 이 지식인 서비스에 대한 추억이 하나 이상씩들은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네. 그만큼 네이버의 파급력이 막강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회자되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에 투자한다는 거, 그게 뭐냐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 같은, 아내 같은 회사에 투자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브리오 비타민의 스테디셀러 브리오 혈당 밸런스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혈당과 함께 혈압에도 좋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로 새로 출시됐습니다. 혈당에 혈압까지 좋다면 이건 의약품 아닌가요? 병원 처방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처방전이 필요 없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내성이 생길까 걱정스러운 의약품 원료가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써서 안심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또 있죠.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수입 후에 식약처의 성분 정밀 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혈당과 혈압에 관련된 기능성도 인정받았습니다. 혈당은 물론 혈압 관리까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브리오 혈당 혈압 밸런스를 찾아주세요. 요즘 밖에 나가기 좀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아졌어요. 맞아요. 우리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요. 기가 인터넷 쓰는데도 그런데요. 공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거 쓰시는데요? 통신사에서 공짜로 준 거 쓰는데요. 오래돼서 그런지 속도도 느리고 멀리 가면 안 터지는 데가 많아요. 이번 기회에 림피스 벨로브로 한번 바꿔보세요. 엄청 빠르고 기능도 많아요. 이야, 대박이네. 빨리 사러 가야겠네.
남편 같은, 아내 같은 회사에 투자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저는 주식 투자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처럼 10몇 년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연인 관계나 이런 사이에서는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투자하는 관점은 아내 같은, 남편 같은 그런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주식이 여러 가지 이제 출렁거리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겠지만, 우리가 아내나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헤어집니까? 요즘은 많이 헤어지더라고요. 요즘은 많이 헤어지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게 쉽지도 않고 헤어지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주식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투자해 놓고 아내와 같이, 남편과 같이 이 동반자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 관계가 돼서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간다 보면 언젠가는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게 있습니다. 네이버가 뭐 지식인 서비스로 많이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뭐 뉴스 제공 서비스 뭐 이런 걸로 많이 네이버가 볼륨이 커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얘기, 만약에 그냥 단기 투자를 했고 애인 같은 주식에 투자했다면 바로 헤어졌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었을 때 저는 네이버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내 아내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주주총회도 참석하고요. 네이버에 적극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요. 네. 이러면서 우리가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서로 동맹관계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조금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렇다고 어려워졌다고 부인을 버릴 수 있어? 아내를 버릴 수 있어? 남편을 버릴 수 있어? 이런 심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 투자도 가능해지고 주식 투자에서도 결국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방송에서도 종종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뭐 애주가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뭐 진로라는 술도 있고, 그죠? 오비라는 술도 있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진로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 테슬라라는 이 소맥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비 주식은 내가 없는데 그 이유만으로도 테슬라를 만들어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진로의 영업사원 역할도 하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주식 투자가 아닐까. 단지 네. 그 주식 샀다고 수익률이 오늘 몇 퍼센트 이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요. 장기적으로 내 그 회사와 동업관계가 되겠다, 동맹관계가 되겠다. 네. 이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네이버 투자와 또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제 나름대로의 투자 철학을 하나 생각을 해냈어요. 네. 뭐냐면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심사위원장이 안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저만의 개똥 철학 얘기를 하자면 이겁니다. 돈은 시간을 못 벌지만 시간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오호.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많다고 우리가 시간을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은요, 장기적으로 묵히면 이게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사례에서 보듯이 14년 동안 이 부동산 전세로 살면서 여윳돈을 주식에, 좋은 주식에, 동맹자 관계의 주식에 투자를 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보스 대신 감옥 2년 갔다 오면 한 20억 번다면서요. 뭐 그런 조폭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2년의 시간으로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뭐냐면 요 얘기도 심사인당은 안 물어봐가지고 못했는데, 저희가 주 4일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주 4일째를 하고 있느냐? 저희가 돈만 생각했었으면 주 4일째 못하죠.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주말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시간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에 투자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 4일째를 하고 있고요. 주 4일째를 한 덕분에 어떻게 됐나요? 주사파가 됐죠. 주사파. 예. 주사파도 됐고, 저희가 생활이 윤택해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생활이 뭐 여러 가지 고급 물품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스스로 생활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윤택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기자 생활을 했었을 때 다들 그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술 먹어야 돼요. 진짜 주사파가 됐었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주말도 없고 야근이 거의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대학 생활하고 대학원 생활 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하나하나 빼먹고만 있구나. 머리에 들어오는 건 없이. 기자 생활하면서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팟캐스트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하면서 주 4일째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느냐. 물론 신문사 다닐 때보다 버는 돈은 줄어들었어요. 월급이 줄어들었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늘어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동안에 진짜 1년에 책 한 권 읽기 힘들었던 그런 생활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요즘은 거의 일주일에 책 2권 이상씩은 읽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리고 주말에 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쉬니까요. 와이프랑 요즘은 못 하는데 코로나 이전만 해도 거의 매주 같이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갔어요. 책을 빌리기 위해서. 데이트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생활이 이 돈과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윤택한 생활이 가능했다는 거죠.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돈도 쌓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궁극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정말 조 단위의 돈을 가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공통적인 답변은 그거죠. 시간. 부자가 되니까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좋던데요? 라고 대부분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예. 바로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희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뭐 이 PD한테 이 돈 벌 줄 모른다. 뭐 박 PD한테도 그런 비슷한 또 악플 다신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어유 너무나 정확히 보셨네요. 저희 돈 벌 줄 모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 걔도 40배를 벌었는데. 아, 40배. 그러니까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돈 벌 줄은 몰라요. 어떤 돈을 벌 줄을 모르냐?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 눈에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돈은 벌 줄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거 좋네요. 그렇잖아요. 저희는요. 남들과 상생하고 어떻게든 남들을 더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돈 버는 방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요. 남들을 희생시키면서 돈 버는 방법은 저희는 잘 몰라요. 그건 정확히 보신 거예요. 악플 다신 분이. 네. 저희는요. 이 기조를 끝까지 경불진을 하는 동안 죽을 때까지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심사임당 방송을 보시고 좀 놀라셨던 애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의 이런 생각이 많이 담기지 않아서 악플도 많이 달렸던 것 같고요. 저희 경불진 애청자분들은 저희의 생각 다 동의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저희가 하는 얘기 좀 마음에 안 드는 얘기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얘기는 다 요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남들과 상생할 수 있는 네. 다른 사람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들만 위주로 저희가 방송을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강태공 분들이 저희 심정을 잘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아, 강태공. 예. 예. 강태공 그래도 나중에 왕이 됐는데 예. 박 PD가 왕이 되겠군요. 그분들은 돈 줄까 낚시할 시간 줄까 그러면 시간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주나라의 강태공 말고 진짜 예. 강태공들. 그렇죠. 예. 이 시간이 많다는 게 오히려 돈 많은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네. 돈은 살 수 있어도 시간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